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그 부스터샷과 이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내용들은 전 영상들에서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백신이나 이런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mRNA 백신 기준으로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항체가를 봅니다. 그래서 항체가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1차보단 2차, 2차보단 3차, 3차보다 4차가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가가 더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효과 자체는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연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1, 2차가 흔히 말하는 백신 첫 번째 맞은 사이클에 맞은 거고, 세 번째 샷이 이제 부스터 1차죠. 그리고 최근 맞기 시작하는 게 이제 부스터 2차고 4차 백신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약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과학적인 이 논문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3차까지는 추천드립니다. 3차까지는 추천드리고 4차는 옵셔널입니다. 4차는 뭐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본인이 스스로 이뮤노 컴프로마이즈 된 그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거나 하는, 아니면 고령자이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제 4차를 맞아도 되는데, 본인이 젊고 건강하다 이렇다면은 굳이 맞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뭐였지?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또 백신 또 맞으면은 그거 오차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걸렸던 사람도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걸렸던 사람들은 기본 항체가가 약간 올라가 있긴 한데 그 후에 백신을 맞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항체가가 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걸렸던 분들도 그 원래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근 나오고 있는 이가 백신이죠. 오미크론에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백신인데, 이 오미크론 백신 혹은 이가 백신이 필요하냐, 1가보다 이가가 더 좋으냐 하고 묻는다면, 이제 논문상 보면은 이가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게 동등합니다. 1가보다 이가가 좋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가를 맞든 이가를 맞든 사실상 상관이 없고요. 4차를 이제, 근데 이제 이가만 이제 거의 맞겠죠. 이제 그런 백신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가를 맞겠지만, 지금 오미크론 그 변이가 많은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한 백신으로 디자인된 이가 백신이 실제로는 오미크론 잘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나 히스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한 몇 개 준비해봤는데, 그냥 쪼르륵 주요 데이터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보죠. 이게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그 부스터샷 나오던 얘기죠. 올해 초입니다. 부스터샷이고, 이거는 바이오엔테크에서 부스터샷의 third니까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third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샷 mRNA 백신 맞았을 때보다 얼마나 잘 될 것인가를 보는데, 이미 타이틀에 superior immunogenicity 나오죠. effectiveness,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는 3차 맞기 직전, 그러니까 2차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가 떨어졌죠. 한 89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부스터샷이란 건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샷 맞은 거죠. mRNA 백신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똑같은 백신을 맞은 겁니다. 바이오엔테크 1, 2, 3차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차 그 부스터샷을 맞고 나서 이제 엔티바디 항체죠. 항체가의 정도가 89에서 2790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항체들의 뉴트럴라이징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스태티스틱스가 안 나오는데, 논문 어디 보면 이게 p-value가 0.025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0.2, 0.025. 그래서 이게 T세포의 반응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부스터샷의 효과가 있냐고 묻는다면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3차는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 베리언트를 타겟하는 안 하나를 떠나서 항체가가 올라가고 T셀 리스폰스가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와 3차를 비교해야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첫 번째, 두 번째 샷 맞았을 때, 그 후에 이제 항체가, 같은 타이밍에 항체가를 봤을 때랑 3차를 봤을 때 보면 1500에서 2600이니까 약간 더 오르죠.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맞았을 때 직후를 보면은 2차를 맞았을 때보다 항체가가 더 오릅니다. 뉴트럴라이징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높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익스펙트 되는 거예요. 뒤에 따르는 논문에도 나오지만 3차보다 4차가 더 높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항체가는 높아져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령층에 대한 그 부스터샷을 굉장히 레커멘드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여러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2차가 끝났을 때 포스트 세컨드 왼쪽 두 칼럼은 60세 이하, 오른쪽 두 칼럼은 60세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포스트 세컨드를 보면은 젊은 사람이 항체가가 이만큼 올랐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항체가가 그만큼 못 오릅니다. 1700 vs 1100이죠. 그래가지고 못 오르는데 3차 즉 부스터샷을 맞고 나면은 항체가가 젊은 사람도 2680, 나이 드신 분도 2680.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큼 그 항체가를 높이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세 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주변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계시거나 3차를 안 맞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3차는 지금에서라도 맞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 이 본 것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돌파 감염된 케이스들을 보면은 실제 항체가가 낮거나 뉴트럴라이징 액티비티가 낮은 그런 분들이 돌파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체가가 높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3차 혹은 부스터샷을 맞는 거에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온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논문이라고 기억하는데 이제 계속 코로나도 그 이볼브 하잖아요.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델타가 끝나고 오미크론으로 막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는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샷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샷까지는 오케이. 네 번째 샷을 맞았을 때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변이가 많이 일어나니까 최초의 우한에서 발생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네 번째 샷인데 네 번째 샷은 바이오엔텍이거나 모더나입니다. BNT는 바이오엔텍, mRNA는 모더나거든요. 그래서 1주 후, 2주 후, 3주 후에 그 항체가를 본 거고 도스2와 도스3는 이제 보시면은 도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4주차 후, 20주 후, 4주차 후, 20주 후 대략 이 정도 시간을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에 데이터랑 똑같죠. 도스2에서 도스3 가면은 그 백신을 맞고 나면은 더 오릅니다. 더 오르고 직후에 보면 이제 도스4 가고 나서 2주 후에 보면은 950에서 2100, 2100에서 뭐 한 2900에서 3500 더 오르죠. 그래서 항체가는 더 오르는 거는 4차를 맞았을 때 그거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때부터 오미크론 베리언트를 보거든요. 오미크론 최초에 나왔던 베리언트 중에 하나가 B.1.1.529라는 베리언트였고 그래서 이 백신을 네 번째 샷을 백신을 맞았을 때 왼쪽이 바이오엔텍, 오른쪽이 모더나인데 뭐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은데 백신을 맞고 나서 2주 후 볼까요? 2주 후를 보면은 2주 후에 이제 최초의 와일드 타입 혹은 우한에서 나온 백신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뉴트럴라이징 하는 정도는 굉장히 1500입니다. 1500인데 델타까지도 630, 근데 오미크론에는 136이죠. 오미크론부터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샷을 맞았을 때 항체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뉴트럴라이징 액티비티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그때 제기되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실제로 4차를 맞고 나서 이 경우는 그래도 우리 일반인은 아니고 그 병원에서 주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4차 맞은 후를 보면은 검정색이 이제 브릭드루 케이스지만 이제 컨트롤 백신을 3차까지 맞으신 분 그렇죠. 4차를 맞으면 이게 확 떨어지면 좋은데 4차를 맞아도 차이가 없습니다. 시그니피컨스가 없어요.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4차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백신을 4번 맞은 거죠.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진 백신을 아직 2가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1가 백신을 4번째 맞은 사람들을 본 거고 심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요 추측이 있었죠. 그래서 그 추측을 또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 여기 제가 네모칸을 쳐놨을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바이온테크나 모더나나 실제 시그니피컨스가 없습니다. 약간 심텀이 좋아지는 정도, 약간 심텀이 좋아지는 정도지 실제로 그 브레이크드루 케이스나 심텀을 막아주는 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뭐길래 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아까 첫 번째 B 뭐 1.1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베리언트들이 2.1, 2.1, BA4, BA5 이렇게 점점 이제 이볼브 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항체가 과연 이 오미크론을 얼마나 잘 맞길래 그러냐 하면서 이 베리언트 별로 이제 비교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시죠? 특히 이 경우는 WA가 우한 버전이면은 이제 BA1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나왔던 그 B1.1 그거보다 뭐 529 그거보다 더 낮은 버전이에요. A2, 2.1.2, BA4, BA5 이렇게 보면은 부스터를 맞기 전 그리고 이제 아마 네 번째죠. 지금 보시면
네 번째라고는 안 써있네. 그냥 부스터라고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3차 부스터일 가능성이 많고, 근데 어쨌든 부스터를 맞고 나서도 그 우한 버전에 대해서는 많이 방어를 하는데, 베리언트별로 보니까 점점 새로 나오는 베리언트로 나올수록 뉴트럴라이징 하는 엔티바디의 그 타이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와일드 타입 버전에 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뉴트럴라이징 하는 액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최초로 개발한 그 백신은 우한 버전에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그렇죠. 최초의 바이러스는 잘 작동을 하지만 델타를 지나서 오미크론 중에서도 더 최근의 오미크론 버전으로 갈수록 작동을 거의 안 합니다. 275면 뉴트럴라이징 액티비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부스터샷 혹은 4가 백신을 4차 백신을 우리가 이 똑같은 백신을 맞으면 이게 효과가 있겠냐? 타이터는 높아지지만 타이터가 5배 높아지는데 효능이 20배 떨어지면 실제로는 4배 떨어진 거잖아요.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이가 백신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게 이 무렵입니다. 올해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실제로 어떻게 이버브 된지 미국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BA 1.1.1 아까 이거였죠. 1.1.529는 이제 아예 없고요. 이건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엄청 빨리 이버브 하죠. BA2, BA 2.1. 이것도 금방 없어지고 실제로 9월 기준 지금도 비슷할 텐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BA5입니다. 그리고 BA4 혹은 BA5가 가장 우점적인 상태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베리언트들에 대해 하려면 더 최근 것으로 디자인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 베리언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베리언트를 타겟하는 것이 이제 바이벌런트를 만드는 거의 일단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벌런 오미크론 컨테이닝 부스터 백신에 대한 내용이 언제죠? 이게 10월에 나왔네요. 논문은 10월에 나왔지만 이 스터디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 막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베리언트는 B1.1.529, 지금 기준에서 엄청 옛날인데 그 당시로는 최신의 오미크론 백신 바이볼런트를 만들었고, 이 바이볼런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신을 원래 50 마이크로그램을 찌르는 거면은 25 마이크로그램과 오미크론 버전 25 마이크로그램을 반반 섞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리 그 이상적으로는 이 백신이 그 우한 버전도 타겟하지만 오미크론 버전도 타겟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죠. 기대를 했고, 이거는 positive result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결과가 positive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뭐 safety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mRNA 12732 Y 타입이죠. 그리고 mRNA 1212 이거 이 사람도 오타 났네요. 73인데 1273 214 이거 두 개에서 반반 섞은, 여긴 73 똑바로 나왔죠. 213 반반 섞은 우리 바이벌런트를 보면은 all participant, 그 전에 인펙션이 없었던 분,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바이러스에 걸렸던 분 보면은 어쨌든 부스터 하기 전 3차 부스터보다 이제 4차 그러니까 혹은 2차 부스터죠. 부스터보다 2차 부스터 맞았을 때 엔티바디 타이터가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 올라가는 정도는 우리가 원래 맞았던 그러니까 1가 백신과 2가 백신이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요.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고, 여기 또 하나의 피스 오브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전에 바이러스에 걸렸던 분들,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신 분도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가 올라갑니다. 바이벌런트 같은 경우 거의 3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맞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뉴트럴라이징 하는 타이터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퀘스천은 그거죠.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서브 베리언트 B4, B5에 비해서 얘가 모노밸런트보다 더 작동을 잘할 것인가? 제가 적어놨나 본데요. S4, 5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퀘스천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와우,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All participant, no prior infection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거의 똑같은데 숫자만 보죠. 209에서 645, 173에서 941. 약간 더 좋죠. 140에서 149, 490, 116에서 727. 이거보다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은. 600에서 1200, 700에서 2000, 2300. 그러니까 population이 heterogeneous 하긴 한데 그래도 모노밸런트보다는 그 바이벌런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B4, B5에도 약간이라도 좋더라. 그렇죠. 약간이라도 좋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서프라이징 한가요? 이 정도 차이가 엄청 큰 차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노밸런트의 정말 효과가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때부터 약간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positive result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약간의 퀘스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게 아마 2주도 안 됐을 텐데 10월 24일이네요. 10월 24일에 포스트 됐으니까 한 2주일 일주일밖에 안 되네요. 일주일 전에 나온 건데 이제는 B4, B5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는 mRNA 백신 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트로가 있고 아까는 그 오미크론의 되게 초기 버전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최신 오미크론 바이버넌트인 거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인데 뭐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왜냐면 프리프린트예요. 이게 급하니까 저널에 나오기 전에 미리 공개를 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백신은 와일드 타입 BA1, BA2 우리가 제일 큰 관심사였던 BA4, 5를 보면은 부스터 샷을 맞고 나서 뉴트럴라이징 이게 4방 연속으로 1가를 맞은 사람 3방 1가 우리 마지막 부스터를 바이폴런트로 맞은 사람을 봤더니 바이폴런트랑 1가랑 1300에서 1600 1900에서 2500 2300에서 2100 변이마다 엔티바디가 그 타이터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바이볼런트냐 모노볼런트냐의 차이는 없죠. 그리고 앞에 것도 포지티브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모노볼런트와 바이볼런트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거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그 오리지널 엔티제닉 씬이라는 이거 쓸 수 있을라나? 뭐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거 설명할 거예요. 와우. 오리지널 엔티제닉 씬이라는 현상이랑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써볼까요? 혹은 OAS 뭐 혹은 엔티제닉 임프린팅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 반응할 때 그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가 나오는데 그 항원이 아주 조금씩 바뀌면 항체는 바뀌지 않아요. 항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납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그 항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서 그 항체의 그 프로파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체가 그 조금 바뀐 항원에 반응해서 조금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를 오리지널 엔티제닉 씬 혹은 오리지널 씬이 원죄잖아요. 그 원죄에 안티제닉을 넣은 거죠. 오리지널 항원 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엔티제닉 그 엔티젠이 이제 우리 몸에 임프린트돼서 이제 각인돼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오미크론 얼리 버전이나 오미크론 레이트 버전이나 항원이 아주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이벌런트를 맞아도 마치 모노벌런트를 맞은 거랑 똑같이 지금 반응을 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커멘터리가 약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못 얻고 있고요. 그냥 그 과학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그 코로나 결론을 한번 뭐만 말해볼까요? 그래서 3차는 맞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3차까지 맞으시고 바이벌런트가 있긴 한데 바이벌런트도 우리가 그 항체가는 높이지만 실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도는 1가에 비해서 그렇게 임프루브 되지 않았다. 그래서 4차는 옵셔널로 맞으시면 된다 정도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